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6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혁신위원장 임명 논란이 있었죠. 이래경이라는 다른 백년 이사장, 이 사람을 어제 임명했다가 9시간 만에 본인이 사퇴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 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본인이 뭐 막말을 페이스북 등에서 막 쏟아냈던, 막말뿐만 아니고 뭐 거의 욕설 수준의 얘기를 쏟아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본인이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마녀사냥식 정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정무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뭐 자폭된 천안함 뭐 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 뭐 이런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대선에 미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등 이런 음모론식 주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 한겨레 신문, 연합뉴스 뭐 이런 데 몇 군데 이제 내정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천안함 자폭 뭐 이런 거는 뭐 가설을 얘기하는 거라는 등, 코로나 진원지 미국 이건 외신 보도를 인용한 거라는 등.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도 단정적입니다. 외신 보도를 인용하면 이런 외신에 낫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정말 이게 소신이라면 그런 소신을 유지해가면서 뭐 그냥 재야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혁신위원장 같은 데로 나오지 말고. 혁신위원장은 이런 음모론자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직책이다. 그거 정도를 모르면 정계에 뛰어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뿐만 아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냥 윤가 등은요, 윤가.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문해아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친중, 반미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또 러시아 편을 들고 뭐 이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주사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런 정도의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뭐 민청학년 뭐 이런 사건들에 연루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주사파 뭐 이런 개념조차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주사파다 이거는 그냥 주장이 혹시 비슷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주사파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주사파 개념이 등장한 거는 85, 86 세대거든요. 1986년 뭐 임종석 등등 그런 사람들의 학생운동 세대에 주사파 개념이 있었지 1970년대와 80년대 전두환 정부 초기까지 초중반까지 주사파 개념이 학생운동 개념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뭐 거의 지금 70대인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런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러나 주장은 비슷하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이 뭐 막말을 했다. 뭐 막말이야 앞으로 뭐 반성하고 뭐 이러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찌 보면 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친명 활동을 최근에 해왔다는 점이죠.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왜 임명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처해서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할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민주당을 리모델링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좀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아바타 같은 사람을 내세우고서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변신을 하려고 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게 핵심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2019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당선 무효형이 생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뭐 이런 데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죠. 기본소득, 뭐 이거에 대한 옹호론자이기도 하고, 왕성한 친명 활동을 최근에 해온 사람, 2019년이면 벌써 4, 5년 전부터 해왔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 사람을 민주당의 혁신, 이재명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뭘 혁신한다는 거죠? 그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구현한다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 아니, 자기네들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일반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혁신위원장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의 혁신위원회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결국 이재명과 얼마나 거리를 둘 수 있느냐는 거로 결판이 나는데, 이 사람은 거리를 전혀 둘 수 없는,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다 결국. 내지는 더 심한 사람이다. 이재명은 그래도 간혹 말을 가려서 하기도 하는데 더 심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혁신위원장으로 뭐 턱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사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까?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주변 의견을 참조해 역량 있고 신망 있는 분을 잘 찾아보겠다. 뭐 거의 뭐 그냥 유체 이탈. 자기는 이 선출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선출해서 이런 엉망인 사람을 국민 앞에 제시했던, 또는 당원 앞에 제시했던 데에 대한 최소한도의 사과 표명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이건 뭐 좀 번외의 얘기입니다만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또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옹호하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대변인 자격이 없다.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추가로 해명을 내놨는데,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종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천안함 문제에 관해서 자폭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 천안함 유족이나 천안함 전 함장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원인 제공은 이재명 대표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한 거죠. 근데 그걸 마치 본인이, 아니 최원일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무슨 낯짝,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또 한 번 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폄하의 다름 아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즘 이재명 대표의 판단력,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경이라는 사람을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텐데, 추천을 받으면 본인이 알 수도 있고,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친명 활동을 왕성하게 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자, 이 사람을 내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 10분 정도라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내지는 누구랑 상의해 보지 않았을까요? 좀 알만한 사람하고. 근데 상의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그에 관한 과정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자기 스스로 내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문을 받아야죠. 그런 게 없다. 요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나? 당황했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할 팀이 없나?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본인과 연락이 차단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왜 없습니까? 많을 텐데, 주변에 친명 의원도 있고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도 있고 뭐 최근에 멀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무로부터도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그래서 본인의 판단에 문제가 있나?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황한 그런 정황인가?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
이재명 대표의 혁신위원장 임명을 평가해 주지 않으면 이 혁신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게 어찌 보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플러스 돈봉투 플러스 김남국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 국민 앞에서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인데 이 사람, 이 혁신위원장 자체가 내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그 효과가 전혀 나지 않겠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가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진짜 속마음은 이재명인데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사람, 최선이죠. 저는 그런 사람을 상식선에서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친명활동을 해온 사람을 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원 무시 내지는 유권자 무시죠. 국민 무시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냥 혁신위원장 임명하면 그대로 박수만 쳐. 뭐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니까 그 얘기는 곧 정치 지도자가 유권자들을 박수부대로 동원하려고 하는 시각, 제스처 이런 것들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정치 지도자가 유권자들의 취향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이재명 대표는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이런 장면에서는 그 판단력이 대단히 흐려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지난 금요일 선거법 재판에서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문자 메시지를 거기서 공개한 것도 패착이다. 왜냐면 사실은 그거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출처불명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직접 황무성 전 사장을 신문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문자의 출처에 대해서 황무성과 유한기가 주고받은 문자를 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느냐? 그럼 그 문자는 진짜냐? 어차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건데 불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금요일 재판은 김문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거지 황무성 전 사장을 공격하나에서 뭐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패착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요즘에 정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판단력에 많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앞으로 10개월 정도 남은 총선까지 당을 정말 제대로 지휘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요즘 판단력 이걸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판단력 뭐 이거는 현재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꽤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잘 방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도 또 이제 후임 혁신위원장 뭐 이런 거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